주식은 나처럼 해야 망한다. 총 2편 중 마지막 2편입니다. 챕터 1. 물린 종목은 놔두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 매수한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며 물리는 순간을 말이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선택을 매번 반복했습니다. 물린 종목은 그대로 둔 채 하이에나처럼 다른 종목을 찾아 새롭게 매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린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확신과 함께 손실난 종목은 뒤로 밀어두고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눈처럼 그대로 쌓여만 가고 새롭게 진입한 종목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수익이 난 종목은 짧게 가져가게 되고 손실이 난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나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계좌는 비록 마이너스일지라도 손절하지 않았으니 손실은 아직 아니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전략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회피였습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기회로 남겨두고 도망간 것이죠. 챕터 2. 물타기는 기준 없이 내 생각에 지금이다 싶으면 매수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 아닐까? 지금이 바닥 같은데? 하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저 느낌에 의존해서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매수한 종목이 조금 떨어지면 지금이 바닥 같은데 또 떨어지면 이젠 바닥이다. 조만간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춰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평선과 손절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선에서 밀리면 나는 과감하게 손절을 한다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정한 기준을 잠시 붕괴하면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망설일 때 이상하게도 조금씩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때 나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 봐,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니 주가는 반등하잖아. 내 판단이 맞았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요.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몇 일 동안 상승하던 종목이 어느 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오히려 하락폭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평균 단가는 낮아졌지만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지는 결과가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나만의 무모한 기준이었습니다. 즉, 물타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기준 없는 물타기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행동 패턴이 되었습니다. 챕터 3.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로 주식을 한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산 종목이 10% 또는 30% 상승하여 수익이 나면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종목을 더 많이 매수했다면 수익도 더 컸을 텐데 하고 자연스럽게 현재 투자금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방법이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한 투자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확률이 높은 자리만 잘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는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기분도 좋았고 계좌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산 종목이 몇 번의 하락이 오자 손실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나에겐 기회가 아니라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손실을 가속시키는 구조라는 것을요.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실이 날 경우 버틸 수 있어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4.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카드 사용 결제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종종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결제일입니다.
시장은 기다릴 수 있어도 현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공과금, 생활비, 카드 결제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계좌에 여유자금이 부족할수록 심리는 점점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번 달은 꼭 복구해야 한다. 이러한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 투자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도 성급하게 매수하게 되고 조금의 수익에도 바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정비와 생활비, 카드 결제를 감당하기 위해 손실이 난 종목조차 버티지 못하고 다가오는 결제일에 맞춰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결국 여유 있는 자금에서 나옵니다.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투자는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현실의 압박 속에서 나의 계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알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물린 종목은 놔두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 매수한다. 물타기는 기준 없이 내 생각에 지금이다 싶으면 매수한다.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로 주식을 한다.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카드 사용 결제일은 무시한다. 이렇게만 하면 주식은 정확하게 망합니다. 주식은 나처럼 해야 망합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우진